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김인순입니다.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데이터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무, 마케팅, 영업, 인사 등 현업 부서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서 리포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의 김봉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어널리틱스 서비스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40분간 발표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발표 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데이터 분석 트렌드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오라클에서는 어떤 플랫폼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데이터 분석 트렌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블록체인, 셀프 서비스 분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지금 앞에 보시는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기술적인 용어 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리테일 테크, 산업사업 전형,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 자체는 사실 가장 중심이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꼭지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라는 걸 만약에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있던 지식이나 정보가 앞으로 매년 5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간혹 언론기관이나 이런 통해서 접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나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이나 그런 모바일 통해서 접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1분 안에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SNS로 유명한 페이스북 같은 게 1분 안에 90만 회의 로그인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 많이 활용하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 1분에 350만 개의 검색 쿼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제가 이걸 365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조 8천억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나 어떤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미 기업들도 이런 변화들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데이터 분석이 얼마만큼 잘 되고 데이터 관리가 잘 되냐가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널 기관들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P 500 기업들이 시장의 가치 84%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자산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포춘지에서 얘기하는 기업 시장 가치의 순위나 이런 데도 실제로 IT 기업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상위 순위에 이르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빵이라고 하죠. 데이터 활용을 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순위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 업무별로 데이터 분석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기업의 변화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각 담당 부서들, 담당자들도 이런 변화들을 크게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분석에 할애하던 시간들이 이제 375% 정도가 증가됐다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쪽에서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큰 덩어리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라 그러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이 비용이 어디에 쓰였으면 누가 쓰였으면 이게 왜 쓰였는지까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업들 같은 경우도 고객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영업 실적에 대해서 크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요새 일반적인 트렌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다양한 에어로빅 담당자들이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빼고서는 뭐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4차 산업혁명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ICT의 이런 기술적인 융합으로 일어난 혁명 시대를 말하고요. 물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뭐 크게 보시게 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나온 지 좀 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미 언급되기 시작한 지 다만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뭐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부터 엑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들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략들을 갖다가 다양한 ICT 기술과 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들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하고 다시 확보한 걸 다시 분석하는 하나의 그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루는 것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산업별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산업별로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우선 제조 쪽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공장 자동화는 단순히 내가 생산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장 자동화에 반영이 되고 공장 자동화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다시 공장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스마트 팩토리에 반영하는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걸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의 근간이 또 출발점은 또 분석을 통한 전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런 내가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의 현황을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산업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이쪽에서 생겼습니다. 내가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고객 접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한테 유통을 맡기는 이런 고객들한테 정확히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비자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플랫폼 그 분석된 내용을 플랫폼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까지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통 산업 분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농사에서 자동화라고 하면 뭐 트랙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발전돼서 이제 농사 짓는 그 환경에서도 이런 IoT나 이런 센서 장비들을 활용을 해갖고 날씨나 기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사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쪽은 사실 유럽 쪽이 현재 좀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머신러닝 분야나 머신러닝의 딥러닝 쪽을 활용을 해갖고 그 식물의 사진을 찍어서 농작물의 사진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게 병충해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까지 분석을 해갖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농업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 쪽에서도 사실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있어 왔지만 이제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런 강화된 환경 속에서 쌓이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이미 데이터 분석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죠. 예. 네. 현황은 어떤가요? 예. 여기서도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GE라고 그 전기 소비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설립된 지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와 비슷하게 공장 스마트화를 이미 추진을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노하우를 플랫폼화를 시켜서 이제 타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인프라 영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랫폼화까지 해갖고 이제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트럭 제조 회사인 그 슈미츠 카고볼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 차량이 고장 날지 아니면 언제쯤 고장 날지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생 전에 최소화시키는 걸로 또 이제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들 아시는 이제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품에 대한 구성이나 결정을 하기 위해 그 배치나 이런 걸 위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나 행동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SNS 등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품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받는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현재 추천으로서는 이제 다른 타기업들한테 보다 더 뛰어난 추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이익의 10% 정도를 끊임없이 투자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존이 진짜 그걸 통해서 고객 경험을 확 바꿔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자라입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은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패션 환경 속에서 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와 재고에 대한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네, 그러네요. 기업들이 재고를 예측하는데도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분석 시스템을 예. 사용하고 있군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확장돼서 IT 쪽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약간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요새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바일 결제라든지 생체인식 결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구글의 음성인식 기반 결제라든지 알리바바의 VR 헤드셋을 통해서 어떤 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소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수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갖다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가 이제 항저우 백화점에서는 광고판에다가 그 5개 광고판 거기에다가 이제 QR코드로 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광고판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는 사실 누가 봤는지에 대한 부분이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케팅 쪽에서. 그런 예. 용도로 네, 확실하게 찍어서 보니까 누군지 예, 맞습니다. 알겠네요. 예. 네. 찍어서 보는 순간에 누가 봤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또 클릭하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또 다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사례입니다. 사실 광고판은 딱 봤을 때 직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발상의 그렇습니다. 전환인데 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예, 수단이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부장님 기존에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예. 근데 여태까지의 그런 많은 분석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다 달성할 수가 없었나요? 만족할 수가 없었나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분석 환경 자체는 예전 환경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사실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고민하는 거는 여기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그 분석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출발점 자체가 과거는 기업 중심이었던 거죠. 일단은 고객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내보이고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채널만으로도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환경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 자체도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만으로도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는 많이 바뀌었죠. 네. 이런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이 고객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SNS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가면서 좀 세력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내부에 있는 환경만이 아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을 할 때도 이제 계속 빠르게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된 결과는 놓고 봤을 때도 고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예전에는 IT 중심에서 분석이었던 것들이 현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런 툴들 자체도 이제 조금 더 현업스럽게 변화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석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분석 환경 자체는 IT 중심의 분석,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IT 중심의 분석만으로도 어떤 효과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분석 환경은 현재 무엇이 발생했나를 보는 것이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이 변하고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서는 무엇이 발생했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왜 발생했나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합 담당자들이 직접 이런 분석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눈으로 차트나 몇 개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기계의 도움을 얻는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분석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추세로 넘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분석도 되게 원활하게 하려면 그래서 요즘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이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분석 시장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많아진 데이터 때문에 저장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쿼리를 돌리든 아니면 분석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기존 환경처럼 이렇게 딱 서버를 구매해서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점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월 매출을 분석한다든지 특정 시점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런 컴퓨팅 파워나 자원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그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의 분석 환경 자체는 온프라미스보다 3배에서 4.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빅데이터 환경 같은 경우는 향후 2026년까지 21빌리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증강 분석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시장 같은 경우는 57빌리언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분석 환경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복잡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기업 내에 구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구축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구축되고 난 다음에도 관리에도 많이 들리고 운영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업분들이 많이들 활용하신 엑셀도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도 이런 편리한 기능 때문에 많이들 현재 사용하시는데, 데이터가 증가가 되고 나면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파일 사이즈가 커졌을 때 속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 시간의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매주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몇 시간씩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요소들로는 연결 및 통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 그 다음에 분석 및 시각화, 이런 3가지 기능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얼마만큼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데이터들을 얼마나 손쉽게 그리고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및 처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걸
저장하고 싶어하는 시점에 얼마만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성능을 얼마만큼 빠르게 유연하게 제공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및 시각화 관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IT 담당자보다는 현업들이 많이 사용하실 기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속도 또한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업들이 많은 업무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또 유연하게 성능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요? 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수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작업들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또 생성된 환경들이 좀 더 자동화돼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들 발전 방향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혁신 실현의 시간이 가속화가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극대화된다 된다. IT 담당자들이 하던 시간에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 침해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누출 방지 안정성들이 또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약에 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는 그 안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이 장표에서 보듯이 데이터 소스와 사용자 영역만 고민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구성을 해놓은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맡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현업들이 분석 환경이 필요해갖고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IT 담당자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컴퓨터를 할당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할당하고 OS 설치 및 구성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치, 그 다음에 권한 설정 등 이런 작업들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 2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만약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몇 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수분 내에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을 갖다가 바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절약된 시간을 갖다가 현업들과 IT 담당자들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에 오로지 더 접근할 맞습니다. 수 있는 예.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네. 현업이 그렇게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은 현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업이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을 직접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현업들이 하기 위해서는 IT 지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약 협업이 필요하다 그럼 구성원 간의 협업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중단 없는 성능 조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죠. 가격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온프라미스 DB,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비교해 봤을 때 엑셀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죠. 네, 네. 많은 현업들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다만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힘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PC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성원 간의 협업도 어려운 상태고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당연히 보장돼 다운로드 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은 제가 저렴하다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사실은 안 든다가 정답이겠죠. 이미 많은 MS 오피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많이 사용하시는 운영 DB로 봤을 때는 셀프 서비스가 힘든다. 권한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IT 담당자가 아니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 권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만 권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런 DB에 접근을 했을 때 현업들이 접근했을 때는 사실 IT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IT 담당자들이 접근을 안 시켜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온프라미스 환경이기 때문에 성능 조정을 위해서는 서버를 한번 내렸다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은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너무 장점만 써놓긴 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현업들도 쉽게 쓸 수 있게 웹 브라우저 기반의 그런 UI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기반으로 구성원 간의 협업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성까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클라우드의 특징인 중단 없는 성능 조정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예. 그 장점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라클의 지금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용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많은 고객들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패스트푸드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분석 환경을 이제 구동을 하고 계셨고요. 다만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고려를 하시다가 저희 오라클을 갖다가 도입하신 사례입니다. 가장 큰 효과로는 클라우드 관리로 이제 기존의 인프라나 이런 데서 관리되던 비용들 자체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비용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관리 자동화로 인해서 50%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분석 시점에 수분 내에 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얻을 수가 있게 됐고, 필요한 시점에 스케일 업다운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의 휴먼 에러가 감소한 관리 자동화를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또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홍콩에 있는 백화점이죠. 랜크래포드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기 보고서를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쿼리를 돌리는데 2~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5분으로 단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센트리벨이라는 그 식품 관련된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쿼리 성능, 클라우드 기반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본 사례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도 성능에 대한 부분, 자동화를 인한 그 운영 비용 절감이 가장 일반적인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성 및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소스의 연결부터 최종적으로 시각화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공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내부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소스들로 이제 손쉽게 연결 통합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능을 통해서 저장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각화 툴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단어가 나와요. 자율 운영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오라클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오라클의 자율 운영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아주 그 특이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라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총 2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석 전용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라는 전용 어플라이언스 머신, 속도 빠른 머신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운영,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인 이제 OAC 같은 경우는 IT 담당자가 아닌 현업들도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율 운행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가지 큰 특징도 앞에 다 자율,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그 다음에 셀프 시큐어링, 그 다음에 셀프 리페어링,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자율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 관리라는 건 뭐 간단하게 IT나 이런 사람의 노동력이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모니터링, 백업, 최적화와 같은 튜닝까지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행 중에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패치,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서 안전함을 보장하는 기능까지도 전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IT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데요. 본인이 예. 그동안 하던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매번 하게 되는 반복되는 작업들을 갖다가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그 안에서는 이제 확장 및 축소를 다운타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보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침해 사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날 수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런 거죠. 보안 패치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이걸 적용을 못 해갖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스템에서 저희 쪽 ADW는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보안 패치들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휴먼 에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은 방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암호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로 얻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도록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담당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 자율 복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자동화된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의 오류가 제거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백업 및 이중화, 만약에 내가 어떤 성능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다 보면 이중화가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를 자동으로 지원을 해갖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99.995%의 가용성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월에 2.5분 정도의 다운타임을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 아까 현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죠.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누구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제공받는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접속해야 될,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사실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UI를 통해서 현업들도 손쉽게, 다만 인증 정보만 있다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저가 전부 다 웹 UI로 이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과 클릭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시각화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탐색부터 분석까지의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탐색부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내가 데이터를 어떤 가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까지 이런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다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분석을 위한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셀프 서비스 분석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누구나 모든 단계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탐색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OSCN에서는 이런 탐색 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포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탈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탐색을 통해서 원하는 외부 데이터든 내부 데이터든 연결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된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인사이트를 얻기 힘든 상황도 있거든요. 내가 처음 분석하는 만약에 데이터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설명해줘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현재 어떤 분포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까지 분석을 해주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약간의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정규 표현식을 어떤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편집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실 IT 담당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도 UI를 통해서 이제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연계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사실 가장 쉬운 거거든요. 데이터 준비까지가 사실 분석에서 가장 어렵고,
데이터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바로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쉽게 바로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차트를 추가적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다 마우스와 클릭만으로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다음에 사실 리포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되게 현업 담당자들 예. 고민 많은데 오라클의 솔루션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봐 주시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 쪽에서 이제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현재 기업 담당자들도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매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총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출 정보의 시각화 같은 것이 그런 형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 정도를 본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현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 기반으로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눈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지역별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 및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 또는 서비스별로 이제 어떤 매출 현황을 보인다든지 이제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흐름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차트가 이제 생키 차트라는 건데, 내가 시작한 지점부터 이제 종료되는 지점까지에 대해서 매출액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건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각화해서 보는 하나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 차트를 통해서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 분석처럼 요새 트렌드가 되는 머신러닝, 내가 눈으로 이해하기 힘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GUI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보고 바로 결과를 갖다가 바로 또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오라클의 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네. 저도 실제로 한번 배워서 우리 전자신문의 기사가 어느 정도 그 고객한테 미치고 네. 있고 어떤 네.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런 거 실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오라클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그 데이터 관리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핸즈온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그 고객 초청을 받아서 현재 그 고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담당이나 아니면 영업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런 교육을 받으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교육 자체를 IT 담당자보다는 현업에 포커스해서 현업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석에 관심 있으신 현업 담당자분들이 많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은 높은 품질의 분석 결과는 이제 수준 높은 데이터 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통합된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운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장 및 처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손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분석 도구를 통해서 현업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